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울산을 방문 중에 있는데요. 자, 오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어요. 자, 간담회가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소에서의 우리 근로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고, 요거를 어디서 태우느냐, 이 외국인 근로자들 통해서 채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늘려주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조선소 측에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런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번 이제 또 이 울산 이 과학기술원을 갔는데, 여기에서도 지난번에 말이죠, 대전에서 또 대구에서 있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지지자들이 또 모여서 사진 찍고 말이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이 파이팅을 외쳐주고 이러한 또 이 행보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가는 데마다 어마어마한 이 지지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금 열불이 났어요. 이거 사전선거는 아니냐, 요렇게까지 지금 프레임을 짜려는 그런 노골적 반 한동훈 분위기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공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오늘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 말고서도요,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를 의하면은 지금 김만배, 지금 여론 조작, 대선 공작, 요 사건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조사를 통해서는 이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는 뭐가 나왔느냐? 대장동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아니고 그분은 이재명이가 아니다. 이러한 여론 조작을 위해서 말이죠, 이 언론인들도 접촉하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 특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분이 아니야, 그분은 이재명이가 아니야, 이러한 특명을 내린 이 단서를 잡고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장경태가요, 지금 이제 오늘이 5일째예요. 지난 19일 날 광주 북콘서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5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래서 이 침묵하고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자리를 같이 했던 김용민과 그리고 민영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최고위에서 느닷없이 징계 조치한 거, 이거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표 관리 차원의 외형적 이 사과, 그리고 징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최광욱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3종 세트, 그렇죠? 노인비하, 청년비하, 그 다음에 여성비하, 이런 세 가지 비하, 이 3종 세트가 유행했는데, 지금요, 방금 전 보도를 보면은 오늘 국토위가 열렸어요. 이 국토위에서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조항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화 문제, 이런 것들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맹형주가 이제는 서민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종 세트가 아니고 4종 세트로 이 민주당의 문제점들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께도 이미 과거에 한두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박수현이가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대변인도 했고, 나중에 이제 소통수석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이 정진석이하고 붙어갖고 떨어졌죠. 자, 그런데 이 박수현이가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라는 것을 결성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무려 4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겼어요. 이거 고발하십시오, 시민단체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가 말하자면 이제 UN 명칭, UN 해비타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고유 유엔의 기관인데, 요거를 사전에 이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의 명칭과 그래가 유엔 로고, 해비타트 로고, 요런 거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당한 지금 비판의 도마에 올라와 있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거를 이제 이 창립 기념식에 문재인이가 말이죠, 여기를 이 단체 설립을 축하하는 메시지까지 보내줬어요. 그럼 문재인하고 이 박수현하고 둘이 짜고 친 고스톱 아니냐?
이러한 비판마저도 지금 내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우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만배 얘기를 맨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김만배가 그야말로 이제 대선 여론조사의 실무 총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만배가 일찍이 말이죠. 신앙림 뉴스타파 이 전문 우연이었었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만배가 이 신앙림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요. 이 김만배 저 이상 요거 봐도 안 보셔도 알겠죠. 예. 자, 그래 이 김만배가 말이죠. 신앙림이하고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그때는요,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이재명이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조영희를 누가 봐줬느냐? 윤 대통령이 봐줬어.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상의 몸통이 된 거야. 이러한 가짜 이 프레임을 만들어낸 게 바로 김만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대선 공작의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화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자, 몸통이라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이제 컨셉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이제 이재명이 아니야. 왜냐면 그때만 해도 4대 28억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분은 대장동에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규가 아니다. 처음에는요, 유동규가 아니냐.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분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나중에는 결국 나무, 유동규 이렇게 거쳐서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확신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재명이 의혹이 그분이 이재명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여론이 그때 들끓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김만배가 여론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론 공작의 일환으로는요, 우선요,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이 사업자들한테 이 전화 또는 직접 만나서 그분은 말이지 이재명이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 또 언론에다가 밝혀. 이러한 지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그래서 2021년도 이제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10월에 남욱이가 도망갔잖아요. 미국으로, 캘리포니아로. 예, 그때 샌디에고인가 어디에 있었죠? 다 남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재명 캠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이재명 캠프가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대장동 그분은 이재명이가 아니라고 좀 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령에 따라서 실제로 남욱이는요. 10월 19일 날 JTBC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천화동이 1호상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내 말이죠. 이 신앙님, 이 언론노조 위원장하고 그 당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요. 그 당시에도 이제 이재명하고 대장동과는 관계없다. 이런 쪽의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요. 이제 10월 7일 날에는요. 자,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영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취지의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것도 김만배의 언론 조작, 여론 조작, 대선 이 공작 여기하고 연결된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말이죠.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요, 이게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A씨,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대장동 사건 특위의 조사팀장을 맡은 바 있어요. 자, 이 조사팀장을 맡았는데, 이 화천대유 TF 조사팀장을 맡았는데, 이 사람, 전자기기들 압수물, 요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요, 2021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만배 외에는 알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전자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검찰에 의해서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검찰 특수팀에서는요, 김만배가 이재명 후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제3자를 거쳐서 바로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한테 넘어간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A씨의 경우에는요, 이 문화일보의 통화에서 전혀 김만배를 모른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검찰 특수팀은요, 이 A씨 압수물 포렌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선 공작의 그 대선 공작에 대한 전망이죠.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재명 캠프, 이 얘기는요, 결국 이재명 캠프가 본격적으로 개입됐다.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이가 이 대선 공작의 핵심,
이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김만배 요 사건은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한동훈 장관이요, 오늘 울산을 갔어요. 자, 울산을 가가지고 지금 이제 울산에서 뭐 대대적인 이 환영 분위기, 그야말로 이 총선의 이 클라이맥스와 같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갔고요. 그 다음에 울산 유니스도 갔어요. 이 두 군데 가서 이제 지지자들하고 사진도 찍고 또 대담도 나오고,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하고 현대중공업이 오늘 이제 난리가 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이 한동훈 장관의 방문과 관련된 현장의 아주 따끈따끈한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요, 자, 한동훈 장관 이렇게 꽃다발을 받아요. 지난번에 대전하고 대구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사진도 어마어마하게 찍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찍지만은 한동훈 장관 본인이 지지자들하고 직접 셀카 촬영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로부터 현장 이 근로 상황을 또 직접 들어요. 이렇게 해서 또 굉장한 또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요것도 말하자면 현장에서 이제 이 간담회 또는 지지자들과의 대담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가가지고는요, 이제 방명록에 한마디 이제 남기죠. 여기에 1973년 울산 백사장에 이 조선소를 지은 정주영 회장 같은 선각자들의 용기, 그 용기를 알아보고 지원한 정부, 무엇보다 이곳 울산에서 젊음을 마시며 젊음을 바치며 일해 가족을 부양한 울산 시민들과 울산을 거쳐간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방명록에 또 이 많은 글을 남깁니다. 자, 요게 말이죠. 오늘 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기자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 갖다 대는 거 보세요.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오늘 이 화환까지도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 이 장관님 이렇게 해서 또 축하 화환까지 나왔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의 현장에서의 열기,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한동훈 장관의 이런 지지가 이 국민의힘 지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뭐 지금이야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후임자까지 거론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승재, 길태기 이런 검사 출신들이 이제 후임자로 거론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오늘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 내용, 요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자, 요거는 이제 먼저 최강욱 의원의 여성 비하 발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어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한밤중에 그냥 민주당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치는 남 것이라고 하니 다니니까 힘들게 골목길을 놓으면은 한 방에 다 받아먹는다. 요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노인 비하, 청년 비하, 이거는 이제 현수막이죠. 그 다음에 여성 비하, 이 3종 비하 세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송영길의 청년 비하가 되죠. 건방진노, 최광욱의 여성 비하, 그 다음에 이제 김은경의 노인 비하, 이렇게 해서 이제 3종 세트가 나와 있는데, 요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은 이제 4종 세트까지 지금 나왔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이런 칼은 훨씬 더 세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장관의 오늘 이 발언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최강욱이가요, 입은 지금 딱 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어디다가 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최강욱 의원이요, 이 뭐라고 썼냐면은, 설치는 악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바로 민주주의야. 그래서, is democracy stupid.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요거를 바로 직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흑인 비하용으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당한다. 그러면서요,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이렇게 이제 최강욱이 썼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들 것 같으냐?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아주 이 최강욱의 여성 폄하 발언을 갖다가 아주 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종혐오, 여성혐오 이런 것은요. 그런 용어는 공개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집단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이 세계적인 룰이다. 예, 옳은 얘기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출마사와 관련해서는 종전과 같이 오늘 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전 방문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의도 사투리 대신에 5천만 명의 문법을 본인은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지방에 살 때는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서 말을 드리게 했는데 서울에 살면서 빨라진 거다. 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대전에서 여의도 300명 문법 이거 있으면은 그건 여의도 사투리다. 나는 5천만 명의 문법을 쓰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인석이가요. 춘천 출마를 언급했고 그것이 불쾌했다라고 정해진다.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건 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고 춘천은 매력적인 지역이다. 즉각적인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총선 이후에 이민청을 맡을 것이냐. 이러한 취재진의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모든 결실을 내가 꼭 따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무장관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울산 배경과 관련해서 이건 김기현 대표 지역구 아니냐? 정치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뒷말이 있다. 라는 취재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 모든 것은 누군가의 지역구이고 국회에 불려지지 않은 특이한 기관이 생겼는데 국회에 불려지지 않는 특이한 기관이 생겼는데 요때 그동안에 미뤘던 것을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행보가 아니라 장관으로서의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요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을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외국인 근로자 비자 관련 정책, 근로자의 수급, 이런 거에 대해서 조선소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배를 못 내보내고 있어서 안타깝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 세븐 후업, 그러니까 숙련 기능 인력 비자입니다. 요거를 확대해서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리고요, 현대중공에서 열린 조선업 혁신적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조선업 현장, 이 조선업 현장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가 모두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필요한 제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자, 그리고요, 이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읽고 일부 내용을 또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 과학기술을 찾아서도 외국인 구성원들에게 외국인 비자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서울, 대구, 대전, 광주 이런 데서까지 지지자들이 왔는데 믿습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이런 꽃을 유니스트에 세워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예,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인기죠. 자, 그래서 이 박명록 내용, 예, 한동훈 장관의 모습, 외국인들의 간담회, 예, 이렇게 꽃다발, 자,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꽃 탄소기가 지금 또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께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의 울산 방문과 관련된 현장의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최강욱이는 아직도 19일이고 오늘 24일이잖아요. 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김용민과 민영배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아주 자제하고 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요. 지금 이제 많은 또, 논란을, 우리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민당에서는요. 이런 논란이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 경우도 참 처음인 것 같다. 예. 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최강욱이가 지금 25일, 내일은요, 민주당의 군포지역위원회 당원대회도 참석할 예정인데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일정을 일제 취소하고 전부 잠적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내대표나 사무총장 사람들이 이런 지도 인사들이 대리 사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제 망언 경고 내용을 내렸지만은 이거는 표를 의식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리고 자, 이제
그 지도부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이한테 임자평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개딸들이 지금 이제 최강욱 편을 들잖아요. 왜 최강욱이 징계만 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편을 들다 보니까 지금 최강욱이 간땡이가 지금 부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그러면은요, 지금 어차피, 최강욱 얘기를 지금 많이 좀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최강욱은 계속해서 당분간 핫 이슈 등의 핫 이슈로 계속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박수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박수현이, 야, 이게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요거를 출범시켰어요. 이거 보십시오.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이게 UN, 문장이지 않습니까? 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야말로, 요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부채를 만들어서 또 진짜 유엔인 것처럼. 그리고서 문정권 요직 인사들이 이 출범식에 대부분이 싹 다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박수현이가 실세라는 것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은요, 아예 UN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을 축하합니다. 예, 그래서 UN 해비타트 최초로 단일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 이러니 누가 이거를 안 믿겠어요. 단일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탄생을 했다는데,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축하하는 이런 메시지를 2019년도 11월 13일 날 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때 출범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전부 가짜로 드러났어요. 더군다나 말이죠. 이 두나무라고 하는 이 코인업체, 업비트를 운영하는 업체인데 두나무하고 또 MOU까지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코인 투자에까지도 이 박수현이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예.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다른 뉴스인데,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UN 해비타트와 관련된 문제가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더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제가 지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출범식 여기에는 어떤 거물들이 왔느냐. 문희상 국회의장, 유은혜 부총리, 송영길, 홍영표,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요. 출범식장에 걸린 대형 UN 로고 아래에서 UN 한국위를 상징하는 파란색 부채를 펴들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기업들은 이 단체에다가요, 줄줄이 또 돈을 내는 겁니다. 줄줄이. 그래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 그리고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 제네시스 BBQ, 이런 데서 돈을 내는데요. 어마어마한 기부금을 내요. 2020년도에는 13억 9천만 원, 2021년도에는 5억 5천만 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24억 5천만 원. 그래서 총액이 44억 391만 원이 되는데요. 단일 기부금으로는 최대 10억 원이나 거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인은 UN 이 산하기구가 아니고 사칭한 걸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최근에 이 허가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허가는 취소돼서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해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요거 해체하는 걸로 끝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말이죠. 이 단체, 은행,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와 은행과 기업으로부터 44억 원을 챙겨 먹은 박수현과 관련해서는 이 엄격한 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수사를 통해서 이러한 대통령과의 실세 관계임을 과시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의 응징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게 명성규가 누구냐? 여러분들께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무슨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 부동산 이 관련해서 지금 관련 법들이 지금 개정되는 추세에 있어요. 개정 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아파트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요 의무화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삭제하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분양 이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의 경우에 지금 공공택지는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을 거주 의무로 하고 80%에서 시세 대비 분양가가 100%인 경우에는 3년 거주, 그리고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3년과 2년 거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지금 66개 단지에 43,000여 가구가 금년 4월 기준으로 지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서울의 주요 아파트를 보면은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 그리고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 그 다음에 은평구 역천동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그 다음에 강동 둔초동의 올림픽 파크 포레오, 그 다음에 장위동의 장위 자이 레디언트, 이런 데가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듯이 이 분양 수도권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상한제, 거주기간 의무. 그래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자. 이게 이제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맹성규라고 하는 인간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이게 그 서민 비하 발언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서민 비하 발언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이제 이 협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의무기간을 없애고 국토부에서 국토위에서 국토 관련 법안 이 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를 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법, 요거를 완화시키는 법,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맹성규라는 인간이 이제 막말망언을 한 거예요. 자, 서민 비하 반론이 지금 언론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뭐라고 발언했느냐? 왜 돈이 없냐? 왜 분양을 받느냐? 돈이 없는데 누가 돈도 없이 분양 받으려고 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누가 돈도 없이 분양 받으라고 했냐? 이게 웃기는 거죠. 얼마나 열받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음에도 기존에 분양받은 국민들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못 팔고 고금리를 그대로 얻어맞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거를 반박하다가 이러한 서민 비하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비하, 여성 비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비하에 이어서 이제는 서민 비하까지 4종 세트의 사고를 지금 민주당에서 일으키고 있다. 이게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관련 중요한 뉴스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또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